왜 우리는 좋은 집에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비싼 집,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별, 이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집.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공간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명하게 인생 속 상처와 이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은요, 정리 전문가 정인숙 대표님과 함께 공간 정리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몇 번 아이템도 만들었었고 네. 또 저희 집도 실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효능감이 있더라, 정리라는 게. 그래서 오늘 아이템을 준비해 봤는데요. 정인숙 대표님이 이제 여러 의뢰인을 만나시면서 늘 화려하고 부자이신 분들만 만난 게 아니라 그럼요. 상처를 받아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맞습니다. 만나셨죠. 어떤 네. 일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정리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장난 물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전등이 군데군데 아예 나간 적도 많았고 주방에 불이 완전히 나간 적도 있었어요.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안 고쳐준대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분이 남편과 뭔가 안 좋다. 관계가 안 좋다는 느낌을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바빠서 원래 잘해주는데 요즘 바빠서 좀 시간이 없대요가 아니라 원래 잘 안 해줘요. 뭐 부탁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관계가 안 좋으세요. 별거 생활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들어가면서 항상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언어에서 튀어나와요. 집이 그만큼 심리나 관계를 드러낸다는 건데 선생님 책에서 이제 살해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맞습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첫 에피소드부터 많이 울었어요. 어떤 집은 아이가 이제 네. 죽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도 요청을 받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 이제 견적을 받거나 상담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저희 집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와요. 또 깎아주세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집이 많죠, 저희 집. 저 혹시 포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창피하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요. 베란다에서 물건을 계속 꺼내는데 제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빵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많이 있었는데 밀가루가 큰 게 대용량이 한 4봉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유효기간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란다에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5년 전이 지났는데 다 5년 전이 지난 거예요. 설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5년씩이나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요즘 제빵 안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남편이 취미로 그걸 하려고 산 거래요. 그런데 하면서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가 5년 전에 잘못된. 네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공간에서 맞아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특히 자식이 사라지면 맞습니다. 그 공간의 생명력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사실 네, 맞아요. 정리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방치라고 할 수는 없고 덮어두고 묻어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임원이시고 연봉 또한 적지 않게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서재에 갔는데 자폐 진단을 받았고 참 어렵게 얻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했고, 이분이 이제는 뭔가를 진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이 혼자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버릴 때마다 이거 고민 덩어리, 예? 이게 얼굴 보니까 고민 덩어리, 이제 이 그동안의 힘듦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잘하셨어요. 저 이제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어떡하냐?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됐냐면, 그러니까는 제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 집을 맡길 때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날 맡기는구나.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나의 그런 치부일 수도 있고 민낯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온전히 그냥 보여주는구나. 네. 그런 마음을 제가 알아서 이제 어떤 경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단순히 아니 이 대용량을 사서 왜 이렇게 버리지? 아니 물건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아니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이거를 쇼핑 중독이나 저장 강박으로 볼 수 없는 게 이런 걸 알고 난 후부터는 이제는 물건이 이렇게 많아? 그럼 이분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상처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오래된 물건에는 뭐 시간에 대한 가치나 맞습니다. 뭐 추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물건은 버리기 어려웠지만 네. 이 부모님은 이제 우리 정혜숙 대표님과 하셨고 이 부부 관계에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정리가 안 돼서 부부 관계가 안 좋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부의 소통과 관계가 살짝 금이 갔을 때 집안 정리가 더 안 되면서 그걸 또 가속화시키거든요. 아이 물건이 아직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립기도 하지만 네네. 떨쳐낼 수가 없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야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아이의 그 공간을 조금 비워주면 그곳에 남편의 공간으로 채워주면서 부부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제가 네. 책을 보면서 이 에피소드에서 네, 눈물을 흘렸던 대목은 아마 많은 물건들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네. 그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식과 연관된 물건이라면 맞습니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았다고 해서 사랑했던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이 애틋해서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는 건 아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너를 기억하고 사랑할게.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아이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어려운 정리를 이분이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게 궁금해요. 추억이 담긴 물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버려야 할 물건이 있을 거고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맞습니다. 누군가 의뢰인이 물어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택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는 물건이 너무도 많은데요. 책도 추억인 거고, 옷도 추억인 거고, 가방도 추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방이 아니라 내가 그 여행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보냈던 그 기억. 시간이 거기가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절실을 함으로써 물건들을 줄여가면서 버려가면서 이 힘듦을 겪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은 행복인 거예요. 행복이고 새롭게 변화하고 싶고 시작하고 싶고 이 사람들은 뭔가 바뀌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제대로 제자리를 넣고 싶다는 거에 추억도 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정리해본 경험도 없으니 추억도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몇 살 때 몇 살 때를 다 그냥 동일시에 둬요. 근데 그거를 현재 시점에 내 물건과 동등하게 둬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추억도 중요하고 지금 삶을 사는 현재도 중요한데 이것을 좀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드리는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정말 좋은 곳에 보관하고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분리시켜서 이거를 다시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도 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작업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 버려야 돼. 먼저 이걸 생각하시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요. 추억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나한테
본인 각자의 기준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많은 사진 중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만약에 단 10장의 사진이 있다면 난 무엇을 무엇을 선택할 남길까? 것인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소중한 것에 자리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순위를 잡아가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집은 부모님이 네. 돌아가신 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물건을 맞습니다. 못 버리는 딸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한 건 뭐였냐면은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엄마랑 같이 썼던 스카프도 있었고 같이 사용했던 소품도 있었는데 뭔가 좀 남기고 싶었는데 뭘 남겨야 될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엄마가 좋아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 약간 앤틱 장 같은 게 있었는데 체크인 그 스카프 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덮어서 뭐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덮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아빠가 좋아했던 요 수납장이었대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만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엄마 물건을 왜 써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쓸 수 계세요. 있죠. 그냥 무조건 상자에 들어가서 저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바로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니의 쇼리나 아버지의 수납함이 각자 정리가 안 된 맞습니다. 채로 있었다면 죽은 물건인데 맞아요.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네. 활용할 것을 고민함으로 맞아요. 인해서 다시 연결이 된 것 생명을 같아요. 얻은 예. 거죠. 자, 세 번째 집은요, 이혼한 집이에요. 이분은 이혼하고 1년이 넘게 슬픔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분이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시니까 과거에 묶여 있었던 느낌이었다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공간도 멈춰 있고 물건도 멈춰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한 분들 집에 가면 일단 그 공기가 되게 환기를 많이 시키지 않아서 좀 쾌쾌한 냄새가 좀 나고요. 어두워요, 보통. 그리고 커튼을 다 이렇게 쳐놔요. 제가 좀 여기 이 집에 갔을 때 그 네네. 상황을 잘 묘사를 하셨는데 침실 문은 닫혀 있었다. 활짝 열린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지만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는 문은 철옹석을 지키는 맞습니다. 성벽처럼 보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벽으로 있었을까. 한 치의 틈도 없이 꽝 닫혀있는 문은 입을 다문 채 소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과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냈을 곳이지만 이별 후에는 아픈 기억만 남은 곳이 되었다. 침실에 들어갈 때마다 괴로운 감정에 시달렸어요. 참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퍼부었던 곳도 저기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행복했던 신혼 시절에는 맞습니다. 행복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네. 내가 죽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또 의뢰를 못 하셨죠? 바로. 맞아. 아니 네. 그럼요. 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혼자 정리해 보려고 시도도 해봤고요. 주변의 도움도 받으려고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게 해결이 사실 안 되거든요. 버려야지, 정리해야지라는 결심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막상 그래 하겠어라고 하면 하루에 다 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같은 여행을 떠나면서 맞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네,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환경이 좀 바뀌면서 새롭게 내가 살았던 그 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둥님들 중에서도 공간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맞아요. 분들은 오히려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맞습니다. 공간을 경험해 보는 그것도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겠네요. 네. 이분한테 전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같이 할 건데요. 버릴 것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우리 남길 것에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선택이 더 쉽고 즐거운 거예요. 나 이거 입어야지. 나 이거 당장 입고 나가야지. 이거 친구 만날 때 입어야지. 정리가 힘드신 분들도 버리는 그럼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그렇죠. 집중하면 남길 물건에 집중하고 그 물건을 쓰고 있는 쓸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그럼 정리의 과정이 꼭 고통스럽지만은 않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이제 사별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짐은 내가 정리한다라는 마인드가 맞아요.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네. 저는 정말 그런 부부가 살다 한 분이 떠나서 우울증에 힘들어하시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사실 그분도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턱대고 버릴 수 없는 내 생활 공간에서 그 한 사람의 물건들을 쭉 빼내는 그 일이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의 도움을 또 받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아내분은 이것을 버리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걸 보고 있었더라면 아니야, 그거는 버리면 안 돼. 아니, 그거는 버려도 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본인이 정작 있었다면 이것을 남기는 게 맞고 이것을 버리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하루라도 더 시간 있을 때 지금 내가 그 기준을 조금 정해서 조금씩 해놨다라면 내가 나중에 떠나도 남은 사람이 맞아, 이거 아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라고 정말 그 물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정말 자신 있게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리 컨설팅을 한다는 게 사실 그 심리 상담하고도 비슷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정리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일 시작할 때 단순히 물건 정리하는 데 집중했고 저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구나. 정리를 하고 싶은 이유도 심리적인 거였구나. 내가 왜 라는 것을 그랬구나. 이제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고 시작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건의 개수를 그냥 보고 어머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줄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많아진 계기가 있었군요. 네. 근데 지금은 변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이런 도움을 드려야 되겠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철학책, 심리학책을 많이 봐요. 그렇군요. 진짜. 정리 해요. 전문가시면은 힘들 때가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봤던 게 말씀대로라면 정리 매일 하시니까 늘 해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까 맞아요. 이혼하셨던 사례자처럼 공간을 바꾸면서 용기를 얻으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정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사실 풀었거든요. 저는 사실 취미가 정리였으니까 공간을 확 깨끗하게 만들면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경험하실 거라 생각을 하죠. 네. 입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든 일이 있어서 산을 갔는데 어느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맞아요. 이게 왜 맞아요. 공간 정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정리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 서랍 하나, 여기 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할 때 저는 집을 전체를 놓고 사용자, 가족들을 이렇게 저는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 공간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 공간이 필요하겠지. 이 사람의 공간 너무 커. 이건 좀 줄여야겠어. 저는 그렇게 정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보듯이 집을 정리할 때도 크게 보셔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집을 한번 바라봐라. 네네네. 관점을 바꿔라. 네네네. 자, 우리가 공간을 사랑하는 만큼 네. 공간도 우리를 사랑한다. 맞습니다. 공간이 각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회복의 과정이 될 맞아요. 텐데 제가 이제 좀 뽑아봤어요. 먼저 서재는 우리에게 시작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공간이고 에너지를 받는 공간이죠. 왜 그럴까요? 서재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뭔가 다른 발전, 변화 이걸 주기 위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재는 세계관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침실은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공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왜냐면 네. 잘 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죠. 옷을 벗고 자든 뭐 내 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실은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 네, 침실은 그래야지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사실 돈을 쓸 때 저는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하냐면 전 침대와 침구류 같아요. 네,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침실에 침대 위에 막 옷을 접어서 쌓아두거나, 이제 뭐 침대 아래 보면 막 가방을 쌓아두거나 양쪽에 행거를 막 두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먼지 다 마시면서 자는 거죠. 네, 드레스룸 안에 침대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침대는 내가 에너지를 받아줘 재충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침대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저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심플하게 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옷장은요. 네. 뒤죽박죽된 옷장은 상처받은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사실 옷은요, 나를 어쩌면 예쁘게 꾸미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옷을 그냥 사는 것 자체로 그냥 그게 이 사람은 어쩌면 입어서 나를 이 좋은 공간으로 데려가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꾸밀 힘도 없는 네, 거죠. 그냥 상처받아서. 방치하는 거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건 이 사람이 뭔가 정말 제대로 옷을 사랑하는 방법도 아닌 거죠. 옷장을 좀 정리하는 꿀팁이 있나요? 아, 저는 그냥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거세요. 다 걸어라. 예, 근데 다 못 걸어요. 그냥 다 못 겁니다. 걸면 훨씬 조금밖에 못 걸어요. 그러면 뭐냐? 그냥 걸 수 있는 만큼의 그 양만 그냥 내가 가지고 살면 어때요? 그쵸. 네, 아나운서님 사실 그렇게 물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최대한 걸어드렸잖아요. 안 많은 줄 알았는데 다 꺼내니까 많던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문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는 방문이 안 열리는 가구 배치는 잘못된 가구 배치라고 생각해요. 문이라는 거는 마음을 열듯이 내 공간을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딱 여는데 책상이 부딪히고 문 딱 여는데 휴지가 거기 항상 쌓여 있어요. 그거는 이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창고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 물건이 집이 좁아서 여기다 저장하니까 나는 공간 활용을 한 거야가 아니라 가장 그 공간의 주인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요건이라고 하죠. 네. 제가 이제 집을 정리하면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하면서 어디 뭐가 있는지 아니까 필요할 때 내가 어디서 꺼내야 되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네. 일단 나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 엄마 집이지 뭐네 집이 아닌데 맞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아무리 물건이 각자 적어도 맞아요. 4인분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내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내가 이제 좀 비워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면서 내가 이 집안을 관장하고 있구나. 어쩌면 정리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신감과 기본을 단단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물건을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기에서 오는 그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있어요.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 네네. 같은 베이조스 같은 백만장자들도 네. 잠들기 전에 설거지는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림해준 사람 있을 텐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직접 하는 게 매우 중요한가 봐요. 네, 어쩌면 사실 고민하기 살 빼기 전에 설거지 먼저 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 쉬운데 너무 물리적인 건데 사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방 청소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일인데 사람들은 이거 미루게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이걸 먼저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집을 정리하시면서 거의 아파트 대단자나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집이라는 거, 인간에게 집이란 어떤 공간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일단은 집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이란 공간을 약간 잠만 자는 거, 잠깐 머물다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정거장처럼 나중에 결국 좋은 집에 갈 건데 지금 잠깐 여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하고 아끼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어쩌면 정돈을 해야 될 공간이 집이 바로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생활하니까 내 인생이 여기에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가족과 같이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어쩌면 집을 정리한다는 거는 내 인생 중에서 어쩌면 투자를 해도 되는 일이라고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공간이 상처로 뒤덮여져 있다면 너무나 아깝네요. 그럼요. 물론 옛날 상처라도 나의 추억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버려라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하면 더 잘 보관하고 잘 꺼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뭔가 어떤 이유로도 상처를 받아서 네. 좀
다시 시작할 힘을 네. 못 얻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네. 사람들은 이래요. 바쁜데요. 저 에너지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정리해요? 나중에 전셋집인데 월세집인데 내 집 사서 정리할게요. 이사 가면 정리되지 뭐 지금 정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혹시 밥하기도 싫고 집에 있기 싫고 뭐가 살림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왠지 뭔가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막 너무 머리가 아프다면 지금 정리를 그냥 무조건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간이 넓어지면 질수록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그 기운과 에너지를 우리 집에서 공간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 끝나자마자 네. 바로 시작하시면 꼭 뭐 돼요. 전문가의 도움 못 아이, 받더라도 그럼요. 유튜브에 많은 노하우를 그럼요. 제가 공개를 다 해주시고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아주 심각한 상처를 몇 가지 예로 들었는데요. 정말 사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뭐 건강을 맞습니다. 잃는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집이라는 공간이 그 상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게 참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빈도님들 처음 고백하는데 제가 사실 작년 초반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 결국 나를 다시 살게 했던 거는 그 상처에 집중하고 그 증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너무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삶에서 불필요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남겨놔야 되는 것들은 분리를 해가면서 맞습니다. 삶을 좀 너무 정리하면서 잘하셨다. 그게 시간이 좀 쌓이니까 어느새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 네, 우리 빈도님들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예요.